갖다가 함수입니다. 자, 함수 안에 이제 얘가 정의역이죠. 함수 안에 정의역이 아니라 정의.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모든 x가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면 되겠죠.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에 대응시키면 된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보다 어디? 무한집합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x의 범위가 이렇게 쭉 나와요. 특정한 x의 범위가 x 이퀄 1에서부터 만약에 x 이퀄 3이 정의역의 원소가 되었어. 정의역의 원소가 되었는데 이제 공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정의역이에요. 얘가 정의역이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가 될 거냐면 공역이라고 칩시다. 얘가 공역인 거야. 공역이 요렇게 있다라고 치자. 됐죠? 그러면 공역이 있을 텐데 얘가 y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얘가 y 이퀄 2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대부분 나오는 게 유한집합 내에서 대응관계 자체는 함수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난이도가 낮으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유한집합 단계에서 유한집합 내에서 대응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는 어디에서? 합성함수나 역함수에서만 대응관계를 물어봐. 왜? 그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대응은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 오늘 오늘 정리하게 될 합성이랑 역함수야. 이건 잘 들어오시면 될 거고,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좀 있었을 때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정사각형을 싹 그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여기 싹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네모 박스 안에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자,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느냐? 함수라면은 이 정의역 내에 딱 한 개만 기억하면 돼. 정의역 내에서야. 정의역이 무조건 주어질 거란 말이야. 정의역 내에서 x축과 뭐라고요? 수직인 직선을 그어. 수직인 직선을 그을 때예요. 그럼 수직인 직선을 비 내리듯이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전부 다 끊는 거야. 근데 그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은 다 생겨야 돼요. 그게 뭐다?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게 오래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래. 되게 정의 같은 경우에는 압축해서 하나도, 그러니까 뭔가 낭비 없이 압축해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몰라야 돼.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의 y 값에 대응된다는 얘기가 결국 이거예요. x축에 수직인 직선을 끊는 거야. 근데 그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되느냐면,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돼. 교점이 한 개 나오는데, 근데 그냥 한 개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끄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한 개씩 있어야 돼.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쭉 갈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쳐. 자, 여기서 시작을 한 거야. 쭉 가다가 여기서 딱 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갔다고 쳐. 얘는 함수가 되나요? 안 돼요?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함수가 안 되죠. 얘는 함수가 안 되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게 딱 와가지고 한 점을 이렇게 딱 찍었어. 얘는 함수가 돼야 안 돼? 얘는 함수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끊겨 있는 형태들도 함수로 정해진다 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나올 만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나올 만한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라면 이제 1대1이야. 1대1 함수예요. 얘도 너무 중요합니다. 얘는 함수이면서 당연히 함수겠죠. 함수이면서 뭐가 만족하면 되는데 함수이면서 자 뭐예요? 입력값이 다르면 입력이 달라. 그러면 뭐란 얘기야? 출력도 달라 이 얘기야. 근데 이렇게 풀어 적어도 실제로 적용할 때 적용을 잘 못해. 적용을 잘 못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뭐라고요? 얘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공역 안이 있을 거야. 자 얘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역에서 공역 내에서요. 얘랑 동일하죠. 거의 동일해요. 함수는 이미 기본적으로 되면서 함수는 기본적이 되면서 공역 내에서 자 어떻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일 거예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일 거. 교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교점이 뭐다? 존재한다면 위에 거랑 좀 달라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존재한다면이야. 그래서 조건부예요. 존재하면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는 거죠. 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일단은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 1대1 함수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1대1 대응이랑 연결되어 있어. 1대1 대응은 뭔데? 1대1 대응은 별게 아니야. 그냥 1대1 함수이긴 한데 1대1 함수이긴 한데 공역과 치역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거야. 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냥 1대1 함수라는 이만큼 범주 안에 굉장히 특별한 녀석이 한 개가 더 있어요. 공역과 치역이 딱 같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굉장히 공평하다는 얘기지. 왜 공평한지 알아? 자원이 딱 한정되게 10개 딱 있는 거야.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딱 10명 있는 거야. 근데 정말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하나씩 빠짐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공평한 함수라고 보시면 돼. 가장 이상적인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1대1 대응입니다. 됐나요? 이게 1대1 대응인데 근데 1대1 대응은 특징이 뭐냐?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공역에서 어디로? 정역으로 화살을 날렸을 때 함수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이 1대1 대응인 함수는 결국에는 뭐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야. 다시 봐. 자, 뭐라고요? 공평한 함수라고 그랬어요. 자원이 딱 10개 있는데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딱 10명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균등하게 똑같이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인간이 자원을 먹는 대응이나 그 다음에 자원이 인간에 대응되는 대응이나 뭐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상황이니까 함수 역할을 딱 부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파더라도 점수 내기에는 딱 좋아요. 점수 내기에는 딱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근데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1대1 대응의 가장 큰 뼈대인 뭐를 알아야 돼? 입력이 다르면 출력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재구성된다라는 거. 공역 내에 교점이 존재하면 오직 한 개가 된다라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역 내에 교점이 존재하면 오직 한 개가 된다는 얘기고. 잠깐만 또 봐봐. 한 개가 더 있어. 만약에 이제 이게 1대1 대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대1 대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봐.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표현이 어떻게 변하겠어? 조건부가 아니야.
무조건이야. 뭐가? 이게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 뭔가 변화가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는데 자, 근데 1대1 대응이 되면 공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곧 치역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자, 결국 교점이 공력 내에 내가 뭐를 꺼? 수평인 직선을 긋잖아.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뭘 가져야 돼? 교점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야.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공력을 이만큼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대1 함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거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갔었을 때 자, 보세요. 요거 한 개, 이그샘플이 이런 한 개밖에 없어. 뭐 많을 줄 알아.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끝도 없이 가는 거야. 이거 함수야 아니야? 당연히 함수죠. 그다음 두 번째,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죠. 왜? 교점이 전부 다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죠. 누구 때문에? B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B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얘 차이를 좀 봐.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와. 쭉 가거든요. 쭉 가요. 쭉 가다가 여기서 점을 찍어. 점을 찍고 갑자기 여기서 돌연듯 위에서 갑자기 생기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연듯 여기에서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거 봅시다.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함수죠. 교점이 하나 되는 거야.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니까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야. 하나인데 앞에 거랑 차이가 뭔데? 얘는 교점이 무조건 다 생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1대1 대응이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다 구조가 이해되면은 이런 게 굳이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박스 안에 있는 명제가 니들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자, 다시 공력 내야. 공력 내에서 이 공력 내에서야. 공력 내에서 뭐를 할 거냐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야.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 아까 전에는 교점이 조건부였어. 있으면 한계라 그랬지.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교점이 뭐라고요? 있으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한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차이가 조금씩 있고 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내용이 답니다. 함수에서는 이 내용이 다고 이 내용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격가지가 내신 준비할 때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 내용만 자기가 제대로 알아도 이제 한 70-80%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 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합성으로 살짝 들어갈게요. 합성으로 어디 보시느냐 우리 많이 했죠? 많이 했네? 좀 했네? 어디 한번 볼까? 4번 봅시다. 4번 봅시다.
봅시다. 4번도 정말 오래된 문제지. 오래된 문제가 아니지. 근데 이게 뭐 22년도만 나왔었던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문제집에 그냥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 유형 알잖아. 이 유형을 알면 거의 취준 문제집에 있는 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거의 대부분 이 유형이 있으니까 4번은 필수 유형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x가 있어요. 얘가 정의역이겠지? 그럼 x인데 x가 누구보다 크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봐. 그러면 x 이꼴 a를 그리는 거야. x 이꼴 a를 그려가지고 어느 쪽이야? a보다 큰 쪽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되겠지.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영역에 빗금을 살짝 칠하던가 이쪽에만 시선이 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y가 있어요. 집합 y가 있는데 y에서 y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b보다 크거나 같대. 자, b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y 꼴 b입니다. b가 있고 이제 여기에 b보다 큰 쪽이야. 그러면 b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지. 근데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디에 그려지겠어요? 딱 이 부분에서 그려집니다. 맞죠? 이쪽 부분에 그려진다는 얘기야. 됐어요? 다 됐죠? 딱 여기 그려집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포물선이 나왔어요. 자, 포물선이 나왔는데 어떤 포물선이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야. 자, x 이꼴 2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합니다. 여기 아래로 볼록하지 둘 다. 아무 생각 없네. 아무 생각 없다. 자, 아래로 둘 다 아래로 볼록한 거야. 봐봐. 근데 이게 이대로 두면 절대 1대1 함수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거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쪽만 있어야 돼. 한쪽만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점이 한 개 생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쪽만 있고 한쪽만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른 학생은 알겠지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교점이 하나 생기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재료를 만들 때 포물선을 가지고 올 때는 어느 쪽을 잘 보셔야 되느냐면 축의 오른쪽과 축의 좌측만이 증가만 또는 감소만 있기 때문에 축을 기점으로 좌측 우측을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이쪽에 그려지기 때문에 얘가 그려지겠어 안 그려지겠어? 얘가 여기 있는 이런 녀석들 제한이 걸려 있는 거니까 계속 x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x 값이 계속 커지는데 이쪽에 있는 값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내가 함수를 만들 수 있겠냐고. 1대1 대응을 못 만들잖아. 1대1 함수를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 얘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니까 일단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이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보세요. 이 부분이 나오려면, 자 갑니다. 이 부분이 나오려면 2가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가 됐어? 2가 여기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 있는 이 x 이꼴 2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지만 증가하는 부분이 이쪽에서 생긴다 이 얘기야. 맞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알겠어. 뭐를? 2가 누구보다?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자, 여기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 지점 있어요. 2, 뭐 시기가 있어요. 2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거 알죠? 2 집어넣고 부호 바꿔주고 마이너스 2, 4 되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냥 이렇게 봐야 되겠네. 자 보세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얘가 이 부분이 꼭 여기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죠? 여기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갔을 때 얘를 무조건 지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야. 맞죠? 그러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 A에 대한 함수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A에 대한 함수값이 누구를 지난다? B를 지나면 되겠죠. 그럼 끝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대충 여기가 x 이퀄 a가 있을 거란 말이야. a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나 되면 된다고? b가 되면 된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뭐가 되다? b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봐. a 제곱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마이너스 3a가 아니죠. 4a죠.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b가 나온다라는 관계가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 맞네.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건 뭐 값으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 그렇지.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a 빼기 b가 되니까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a 빼기 b죠. a 빼기 b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게 마이너스 부호 붙을 거고, 그러면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5a가 되겠지. 그리고 끝에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다 됐죠? 이제 그리면 되잖아. 그리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a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5가 될 때. 2분의 5가 되면 뭐가 된다? 위로 볼록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 값이 얼마부터 시작해? 2부터 시작하지. 2부터 시작하니까 2분의 5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8번 합시다. 8번. 자, 8번입니다. 8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고3들 문제이기도 하고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기보다는 이런 방식 자체가 정말 테크닉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생소할 거란 말이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돼. 비슷한 문제를 내가 한번 내줄 테니까 자,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자, 집합 x가 있어요. 8번입니다. 집합 x가 있는데 얘가 어디서부터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이렇게 되는 거야.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가 1, 2, 3, 4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함수값은 무조건 4 이하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함수값은 무조건 4 이하야. 여기 있는 함수값들 중에 4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 거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느냐? 임의의 원소야. a와 b가 임의의 원소야. 우리가 이미 이거 많이 쓸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적을게. 임의의. 이거 본 적 있어요? 올해 임의의 모든 할 때 임의의 할 때 ALL O를 적어요. O를 적는데 라지 A를 뒤집는 거야. 그거를 이제 수학 공식적인 기호입니다. 뒤집어요. 뒤집어서 얘를 앞에다가 뭘 적는다? 임의의 자체에다가 이렇게 적어버려요. 임의의 바꾸시면 오케이? 임의의 A, B에 대해서 어디에? 임의의 여기 들어있는 X의 원소 임의의 여기에 대해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F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FA가 F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얘들아 거기 F1이 3이 나왔어.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십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이게 두 가지를 내포를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이 관계를 쓸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당연히 1을 대입을 하겠죠. 1을 대입할 거야. 어디에다가 1을 대입할 거야? 어디다가 1을 먼저 대입할 거야? 자연스럽게 A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할 거라고. 이까지 해야 됐죠? 이까지 해야 됐죠?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잘 들어봐. 나중에 해설 보고 이해 안 되나 하지 말고 내년에 뭐 하겠지. 근데 몇 가지 유형이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유형들 중에 몇 가지 유형이 없으니까 잘 봐봐. 좀 많이 신기하거든. 여기다 1을 딱 집어넣어요. A에다가 1을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1을 대입하게 되면 보세요. 1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고 1을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이까지 됐지? 이까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F1이 얼마인데? 3이니까 3 이하의 B값에 대해서는 이게 B값이 무슨 말이야? 입력값이야. 오케이? 3 이하의 입력값이니까 B가 얼마가 되죠? 3 또는 2 또는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3 또는 2 또는 1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함수값의 정보가 자 여기 있는 이거 보세요. A가 여기 대입되면 F1이 다시 얼마인데? 3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FB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데? 3보다 작거나 같대. 이까지 이해돼? 이까지 이해돼요? 다시 봅시다. F1이 F1도 F2도 F3도 전부 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까지 돼? 뭐라고? 다시 내 적어줄게. F1도 3보다 작거나 같고 F2도 3보다 작거나 같고 F3도 3보다 작거나 같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2, 3이고 1, 2, 3이고 1, 2, 3일 것 같잖아. 아니야. 한 개로 딱 결정돼요. 이 유형은 한 개로 딱 결정돼요. 어떻게? 뭐를 해줄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FA는 될 수 있는 숫자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니까 1, 2, 3, 4 중에 하나잖아. 자, 여기 1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가장 작은 값.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 이게 항상 일어난다라는 얘기랑도 일맥상통한 거야.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 F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까지 해야 되죠?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다시 B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는 거야. B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B에 1을 들어가면 이 자동적으로 조건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B에 1을 집어넣는 행위 자체가 전제를 무조건 만족하게끔 만들어준다고. 왜? 1 집어넣으면 FA라는 함수값은 항상 누구니까? 1 이상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 B에 1을 집어넣는다? 아니야. 그거를 익히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제 가정을 무조건 만족시키는 값이 뭔인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마지막이야. 가정을 무조건 항상 만족시키는 값이 있느냐 그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거야. 이런 유형을 볼 때는요. 근데 B라는 값에 왜 1을 집어넣었을까? 1은 항상 가정을 만족하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1을 딱 집어넣어. 1을 딱 집어넣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가정을 무조건 성립해. 근데 이 얘기야. FA들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는데 3보다 크거나 같네. 이게 무슨 말인데? 전부 다 3이라는 게. F1도 3, F2도 3, F3도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자, 이게 이제 익혀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익혀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상황에서 하면 이게 너무 낯설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다시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거나 같다. 이 경험은 했잖아.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으면 같다라는 경험은 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지금처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1이야. 맞죠? 1을 딱 집어넣게 돼버리면 그거에 의해서 뭐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진짜 전달력이 더 좋았으면 앞으로 뭐 더 발전하긴 하겠지만 확 이해시켜 줄 수 있을 텐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고등학생들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하잖아, 기말고사 때 함수하잖아, 이런 것들 이해할 여유가 없어. 그냥 외워서 들어가면 응용이 나오면 못 풀어요. 여기서 1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라고? 1을 집어넣는 이유가 뭔데?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이 전제 가정을 만족해야지 결론으로 연결되는데 가정을 만족하는 B값 1을 집어넣는 이유라니까? 1은 무조건 성립하잖아. 2는 성립해 안 해? 아니죠. 2 이상이 얘가 2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근데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무조건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 하나로 함수값이 갈 거기 때문에 얘가 1 이상이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1을 대입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 있는 이 값이 3 이상, 3 이상, 3 이상이 되는 거라서 F1, F2, F3이 모조리 같은 값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얼마로 같은 값으로? 3으로 같은 값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됐어? 그리고 뭐다? F4는 뭐가 될 수 있어? 조건이 부족하잖아. F4가 될 수 있는 값은 3 아니면 4가 되는 거야. 맞죠? F4는 조건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F4가 될 수 있는 후보는 3이 되거나 4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문제에서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경우가 두 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변형 문제로 출제됐었던 거야. 니들 이건 봐봐. 옆에 저거 봐봐. 변형 문제로 출제됐었던 건데 할 수 있겠는지 봐봐. 적어놓으시면 5가 되어 있고, 자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임의의 x, ab네. ab에 대해서 어디? x에 대해서 fa가 부등호 방향 반대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여기는 작거나 같다,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fa가 fb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는 거야. f5가 2가 될 때 f3의 값과 f4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F3의 값과 F4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 변형 문제거든요. 그럼 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부분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5를 대입한다가 아니야. 5를 대입한다가 아니라 B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B에 누구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B에 누구? 항상 만족하는 값 집어넣어야 되겠지. B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겠어? 그렇지. 5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저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왜 5를 집어넣는데? 전제를 항상 만족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B에다가 5를 집어넣잖아요. B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는 전제를 만족하는 거예요. 전제를 만족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FA는 항상 5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때문에 FA라는 이 함수 값은 F5가 2니까 2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끔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끔 만들어지는데 A에 5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5를 집어넣어 봅시다. 5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A에 5를 집어넣게, 그러면 결국에는 A에 5를 집어넣으면 여기 5가 들어갔기 때문에 2가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은 B죠. 오케이? 2거나 크거나 같은 B가 있을 텐데 얘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FB가 될 거니까 B가 누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는 게 2, 3, 4, 5가 되겠죠. 2, 3, 4, 5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야. F2부터 F5까지 전부 다 뭐가 되는데 2가 된다는 얘기야. 2까지 해야 돼요? 2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얘기야. 따라서 F2부터 시작해가지고 F3도 F4도 F5도 전부 다 얼마가 된다? 그 결과가 2가 나온다. 이 얘기. 2까지 해드세요? 자, 2까지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는데 잠깐만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린다면 자, 그러면 F1은 누가 될 수 있어? F1은 누가 될 수 있지? 한 가지 값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지. 1 또는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 또는 2가 되더라 라는 거고 뭐 이 답은 이미 나왔죠. 얼마다? 4가 된다 이 얘기야.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좀 합시다.